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지난주 미국에서도 의미 깊은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예년보다 많이 위축된 가운데서도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워싱턴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념비를 참배한 것은 취임한 뒤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미 한국 대사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도 대통령의 이런 행보에 궤를 같이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어느 한쪽만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하지만 존 볼턴 전 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주장한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의 6.25 70주년 행보나 언급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지렛대로 삼아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관철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고록에는 미군의 6.25 참전이나 대규모 병력의 한국 주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 회고록이 많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만 따지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곡을 바로잡는 데는 말보다 행동이 그리고 성과가 필요합니다. 미국 측은 변함없이 50%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혈세가 일본을 지키고 있는 데에 사용되고 있고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는 분담금에 대해 미국에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어 앞으로 한미일을 둘러싼 긴장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여론조사를 보면 방위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미가 협상 중인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감액해야 한다는 응답이 96.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감액 비율이 다소 상승, 미국 측 증액 압력에 대한 저항 여론이 커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5년 한 해에만 해도 5.4조 원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을 하였는데요.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총 사업비 11조 원 중 90% 이상을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원래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에 따라 미국이 분담하기로 했던 미 2사단 이전 비용까지 한국이 대부분 부담하였습니다. 매해 이미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을 분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의 합의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까지도 한국이 지급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책임져야 할 비용 이상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를 요구한다는 점인데요. 애초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직간접 지원비 총액을 넘는 6조 원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최근 협상에서 미국 측은 이 요구액을 13억 달러로 축소했다고 하지만 2019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비교하면 거의 50%를 증액하라는 요구입니다. 사실 특별조치협정에 체결된 1991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은 눈덩이 불어나듯이 커지고 있는데 첫 해에 1073억 원이었던 것이 매년 불어나 지난해 1조 389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1991년 4만 3천 명에 육박했던 주한미군 병력은 계속 줄어들어 현재는 2만 8천 명 수준으로 병력은 줄고 있는데 방위비 분담금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 한국이 낸 한미 방위비 분담금 중 134억 원이 주일미군 F-35 전투기, 탐색 구조 헬기인 WH-60 정비 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미국이 주장하는 방위비 확대에 대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한국을 지키는 것이 아닌 일본을 지키는 꼴이 되어버려 국민들은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동맹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난해 2월 맺은 제10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분담이란 용도가 분명한 것이죠. 미국은 제10차 협정 때부터 한반도 바깥 전략 무기의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라는 요구를 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 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언급하였습니다. 한국은 1991년 제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이후 지금까지 약 16조 2767억 원을 미국에 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차례의 결산 심사나 회계감사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 134억 원이 일본을 지키는 일에 사용된 것입니다. 주일 미군은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국과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 탓인데요.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열세가 주일 미군에 쓰인 것을 협상 카드로 들고 추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한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요구를 견제할 도구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미국의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24일 한국민들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기대한다며 작심한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조 차관은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미국 국제전략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균형 있는 동맹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조 차관은 한국인들 사이에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진정한 인식과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이에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라 지난 30년간 주한미군을 지원해왔으며 재정적인 기여를 늘려왔다고 하였습니다. 지난해 10차 SMA 액수인 9억 달러는 전년도에 비해 8.2% 늘어난 것으로 그의 경제 성장률의 4배를 넘어서는 인상폭이라며, 한국은 미국 무기의 최대 수입국으로서 2017년부터 평균 7.5%씩 국방 예산을 늘려 국내 총생산의 2.6%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조 차관은 한국이 국방비 지출이 미국의 어떤 주요 동맹국도 이보다 많지 않다고도 강조하였는데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인상에 강한 집착을 보였습니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매년 50억 달러를 써서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며 방위비와 주한미군의 주둔을 연계시켰습니다. 조 차관의 작심 발언은 이런 분위기가 반영될 수 있는데요. 조 차관은 전시작전권의 조기 전환도 한국인들이 동맹한 파트너로서 미국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여론은 한국이 스스로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인식한다라고도 하였습니다. 한국이 끔찍하고 매력적인 지정학적 위치에서 주체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조 차관은 이어 수십 년 전 한국에 부과된 우주와 위성 개발에 오랜 제한을 해제하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우주와 위성 개발 제한의 제거는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 또는 폐지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한미는 2017년 한 차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한국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북한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탄두무게 2톤 마하-1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진 괴물무기 현무4이죠. 조 차관은 이어 유엔사의 역할과 지위도 동맹 발전을 위한 중요한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엔사는 지난 70년간 정전협정 체제를 지켜왔고 한국은 이에 매우 감사하며 한국 국민은 이제 한국이 우리 스스로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주목받아야 한다고 깨닫는다며, 그 방법은 지금의 정전협정 상태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위금 분담금에 대해 여전히 대폭 인상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 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만이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진정성을 과시하고 동맹을 더 견고하게 다져나가는 길입니다. 이에 대해 국내 여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도 핵무기 개발에 실전 배치하고 주한미군 철수시키자. 그것이 비용도 절감하고 주변 강국들이 무시 못하는 길이다. 보호비 뜯는 것은 깡패나 하는 짓이지 미국에 줄 그 막대한 돈으로 우리 국민들 일자리 만들 겸 막강 직업군인 양성하자. 첨단 무기도 개발하고 충분히 가능하다. 핵무기도 개발하던지 안되면 사오던지 하면 된다. 우리도 자주국방 위해 핵개발 서둘러야겠다. 감축해 그냥. 미군 주둔하는 게 중국 러시아 견제인 거 모를 줄 아냐. 북한은 10% 정도. 한미동맹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트럼프 장사꾼은 미국 대통령감이 아니다. 재선에서 기필코 탈락각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주한미군이 미국을 위해서도 주둔한다는 사실을 안 믿는 한국인은 거의 없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 구실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5배 규모의 요구까지 가능한 방위비 협상 방식은 전형적인 강대국 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화법을 빌리면 호구가 아닙니다. 브루클린 임대 아파트에서 114.13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더 쉬웠다는 그의 발언을 기억합니다. 국가 간 감정까지 상해 끈끈해야 할 한미동맹 관계에 불안 요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국회의 합리적인 예산 심의권도 존중하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생각하는 무임승차자가 아닙니다.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핵 비보유 약속을 지킨 주권 국가에 대한 미국이 지불할 비용 성격도 있는 것이죠. 주한미군의 근본 존재 이유를 미국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순서인 듯합니다. 세계 10위 수준의 방위비를 쓰는 한국은 동북아 평화 유지를 위한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미국이 지혜 국가, 동맹은 수혜 국가라는 발상을 전환할수록 SMA 협상 타결도 순조롭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